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평소부터 대학 교수랍시고 저를 사사건건 무시하던 형님에게 본때를 보여준 일이 있었는데요. 집안 사람들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속여대던 형님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동서, 나는 대학 교수고 동서는 유치원 교사잖아.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걸 인정하고 제발 좀 잘난 척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애들 기르는 거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 형님, 애들 교육에 체벌하는 게 좋지가 않아서 그래요. 무작정 체벌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해시켜주고 납득시킨 다음에야 체벌도 효과가 있죠. 동서, 정말 사사건건 나 짜증나게 하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한번 뒤집어 엎을까? 내가 말하는 거며 행하는 것들, 동서가 생각하는 것쯤은 고려하고 있어. 동서가 아무리 나를 가르치려고 해도 내가 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동서는 고작해야 유치원 교사고 나는 대학에서 지성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교수라고 교수.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랑 유치원 교사인 동서가 하는 말이랑 누구 말에 더 무게가 실릴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형님께서 철학교육인지 전공하시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애들 가르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 경험이랑 경력도 인정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자꾸 체벌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좋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머머, 지금 동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설마 아들 세진이 계모라서 막대하고 체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남편한테랑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다 허락받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애를 괜히 때리는 게 아니라고. 아니, 먹기 싫다는 거를 억지로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하시잖아요. 애가 매운 거 못 먹겠다고, 고추 안 먹겠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무작정 먹이시기만 한다고 편식하는 버릇이 고쳐지나요? 그리고 청양고추 어른한테도 매운 건데, 그거를 애한테 억지로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시려고요?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적당히 해, 동서. 계속 이러니까 내가 동서를 싫어하는 거야. 알러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고려 안 하셨어요? 애를 키우시려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차근차근 먹이던지 하셔야죠. 세진이 이제 겨우 5살인데 그렇게 함부로 교육하다가 나중에 삐뚤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것도 다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제발 내 교육에 토달지 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내 말이 무조건 맞는 말이라니까? 기가 막혀서 정말. 고작해야 유치원 교사일 뿐인 사람이 나랑 뭐 지식 배틀이라도 하자는 거야? 누가 옳은지 한번 사람들 불러서 토론해봐? 내 대학 교수들 다 불러볼 테니까. 어디 그 잘난 유치원 교사들 불러서 토론시켜보든지. 너무하시네요. 그런 식으로 학벌 내세우는 거 말고는 논리적으로 말하실 수가 없나요? 나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만 논리적으로 말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할 사람한테는 논리적으로 말하지도 않지. 소귀의 경 읽기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 그럼 제가 소라는 얘기인가요? 차라리 소면 낫지. 소는 닥치고라도 있잖아. 근데 동서는 뭐야? 내 교육에 사사건건 태클 걸면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헛소리만 맨날 해대잖아. 남편이며 시부모님까지 현혹시키고 있고 계모라서 애를 학대한다는 식으로 모함이나 하고 있고 이딴 식으로 자꾸 사람 열받게 하면 안 되지. 인정도 안 하시고 자꾸 막말만 하시니 형님이랑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네요. 누가 할 소리를. 나도 마찬가지야. 아주버님은 한번 사별의 경험이 있었고 맞선을 통해 형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형님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었고 또한 말하는 것에도 교양이 뚝뚝 흘러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대학 교수인 형님에게 은근히 기가 눌려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투와는 달리 내뱉는 말이며 행동을 곱씹어 볼수록 이치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지적이라도 할라치면 자기 말만 맞다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아서 저와도 갈등이 많았죠. 이런 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집안 사람들 중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당신이 좀 참지 그랬어. 형수님 한 성깔 하시는 거 알잖아.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대체. 아니,
내가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렇지. 애를 체벌을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무작정 회초리부터 드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렇다고 5살 난 세진이가 납득을 한 것도 아니고 피멍 들 때까지 때리기만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는 거고 계모니까 그런다는 소리 듣기도 딱 좋지 않겠어? 나도 세진이랑 형님 2사람 위해서 한 얘기야. 당신 그 마음 잘 알지? 당신이 애들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도 말을 해서 안 통하면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야.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너무하시지. 뻔히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되실 거 아냐. 그러면은 내 발에 무게도 좀 실어주시면서 그러지 말라고 하셔야지. 형님이 가족들 있을 때도 유치원 교사가 어떠니 저쩌니 하면서 폭언 쏟아부으시는데 그걸 잠자코 듣고만 있으시더라? 나 이 집 결혼해서 시부모님 본 세월이 그래도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정말 서운해. 고작해야 형님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본 사람인데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집안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지도 모르겠고. 나라도 당신 편 들어주는 게 어디야.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형까지 다들 제대로 못 배우고 힘들게 돈만 벌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력적으로는 콤플렉스 같은 것들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 형수님이 하는 말에 아무래도 다들 좀 밀리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얘기들 곱씹어 보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니까. 저번에 무슨 태극기 어떻게 그리냐고 우리 딸이 물어보는데 죄다 엉터리로 가르쳐 놓고 나중에는 자기가 맞다고 우겨대더라. 당신도 들었잖아? 교수라는 사람이 상식도 뭔가 이상하고 알면 알수록 허당이라니까. 정말 교수 맞나? 아님, 사칭인 거 아닐까? 사칭은 무슨, 조만간 동문들이며 대학 교수들이며 데리고 파티도 한다던데. 그 파티 말로만 들었지. 솔직히 교수 지인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어. 설마, 뭐 형이 사기 결혼이라도 당했을까봐. 설령 사기라 쳐도 그걸 3년 넘게 숨겨온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매일같이 대학 쪽으로 가잖아. 월급도 꼬박꼬박 받아오는 거 생각하면 교수로 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형님한테 내가 교수 아는 사람들 있으면 한번 초대해보라고. 은근히 찔러볼게. 아니, 대놓고 말을 해야 되겠다. 아버님이랑 어머님 듣는 데서 계속 찔러대야지. 만약에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면은 뭔가 숨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추궁해보려고. 그러면 본인도 뭔가 액션을 취하겠지.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도 그냥 참으면서 넘어가지. 내 성격 알잖아. 이상하다 싶은 거 있으면 끝까지 따지는 거. 근데 정말 냄새가 나서 그런다니까. 형님, 아니 그 여자 뭔가 수상한 게 있다니까. 저는 형님이 교수라고 말하고 담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이나 지식이 이상할 때가 많아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본인이 틀렸을 때 순순히 수긍을 하면 모를까. 마치 본인은 절대 틀려본 적도 없다는 것처럼. 그리고 틀려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화를 냈죠. 덕분에 저는 그런 모습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했던 계획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교수 지인을 초빙해서 대접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못마땅해 하면서도 수긍을 하더군요. 그래, 알겠어. 지금 동서가 나 의심하나 본데. 요즘 교수들 다들 세미나로 바쁘니까 친분 있는 교수 적당히 하나 데리고 올게. 그럼 문제 없는 거지? 아니, 의심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죠. 동료 교수분한테 잘 보이면 형님, 얼굴도 살고 체면도 살고 좋잖아요. 내 체면을 살린다고? 유치원 교사인 동서 주제에 어지간히도 그러겠다. 괜히 말하면서 함부로 나대다가 내 망신이나 시키지 마. 말하다가 텅텅 빈 거 드러나면 나까지 창피해지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시비 거시면 저도 앙심 품을 수밖에 없어요. 형님 말끝마다 유치원 교사 하시는데 저 정식으로 자격 따고 대학까지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대학까지 나와서 고작 한다는 게 애들이나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동서 꼴이 그 모양 그 꼴이지. 어쩐지 말하는 것마다 텅텅 비어 있고 지식이며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더라. 형님 말투야 교양 있지만 말하는 것들 보면 틀린 것들 은근히 많던데요. 나라별 수도 같은 것도 예능에서 맞추기 할 때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추셨고요. 의심한다고 사람을 몰아세우시니 정말 의심해 볼게요. 형님, 정말 대학 교수 맞아요? 수능 쳐서 대학 가셨다고 들었는데 대체 몇 점이나 나오셨어요? 내가 유치원 교사인 동서한테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될까봐? 왜, 졸업증명서라도 가지고 와줘? 그렇게 해주시면야 저야 좋죠. 학력 위조를 했거나 아니면 대학 교수인 척하는 거 아니면야 어려울 건 없겠네요. 여보, 아버님이랑 어머님, 지금 동서가 말하는 꼬라지 들으셨죠? 지금 제가 학력 위조를 했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은 다들 격앙되어 있던 저를 말렸고 남편 역시도 분위기가 과열된다 싶자 나서서 중재를 하더군요. 여보, 당신 많이 격양됐어. 참아. 지금 가족들 다 모인 자리잖아. 아니, 당신도 듣고 있다 보면 이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검증 요구하는데 못 들어줄 건 뭐가 있어? 그런데 내가 검증 요구하면 어디에 찔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발끈해서는 날 죽이려 드는 듯이 달려드니까 나도 의심이 돼서 그런 거지. 동서, 나는 동서 말에 죽을 듯이 달려든 게 아니야. 난 동서가 가소로워서 이러는 거라고. 가짜는 유치원 교사 주제에 대학 교수한테 대들고 있잖아.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솔직히 저번에도 듣고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따졌었죠. 그때는 농담이라고 하시길래 저도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설령 농담이라 쳐도 사람 듣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아내한테 그런 농담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서방님. 혹시 뭐 학력 콤플렉스 같은 거 있으세요? 이런 문제로 농담도 할 수 있지 왜 그러실까? 우리가 서로 티격태격 하더라도 그냥 농담 주고받는 수준이라니까요. 네, 형수. 저 학력 콤플렉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학벌로 사람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어렵습니까? 대학 교수면은 사람이 하는 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건가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제가 검증할 테니까 나중에 그럼 동서 입이나 다물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걸로 계속 의심받는 거 짜증나고 힘들다고요. 남편이 나서준 덕분에 당장 머리채를 쥐어뜯고 싸울 뻔한 갈등은 가라앉았고 결국 형님은 저와 남편이 있는 집에 대학 교수를 초대해 오겠다고 약속을 했죠. 언제 데리고 오려나 기다리고 있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 교수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문학 분야의 교수라는 사람이었는데 콜라주니 플롯이니 뭔가 어려운 예술 쪽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그걸 주제로 형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형님은 저를 보며 이제야 믿겠냐는 듯한 얼굴로 코웃음을 쳐댔습니다. 동서, 여기 내가 말한 증명서야. 설마 이것도 위조했다고 우길 생각 아니지? 이게 졸업증명서인가 보네요. 봤으니까 믿어야죠. 봤으니까 믿어야죠. 말투가 왜 그래? 깨끗하게 승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동서한테 그나마 있던 장점도 이제 사라지려고 그러네? 사람이 쿨하지 못하게 왜 그래? 쿨하고 자시고 간에 형님이 이제 대학 교수라는 걸 믿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중해 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저랑 솔직히 다툴 이유도 없으시잖아요.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할 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틀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동서가 나 대학 교수 아니라고 의심했었던 것도 동서가 틀린 거지. 뒤늦게서야 동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것처럼 동서가 당장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거라니까. 유치원 교사의 알량한 잣대로 사람 판단하고 맞다 틀리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 말이 무조건 맞다 생각하고 새겨듣기나 해. 제가 좋게 말해보려고 해도 자꾸 시비를 거시네요. 자꾸 좋게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시비를 걸었다고? 내가 하고 싶은 소리야, 동서. 사사건건 내가 하는 말에 태클 걸면서 맞다 틀리다 따져대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앞으로는 나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수준 차이 나는 사람이랑 말 섞는 거 나도 되게 힘들거든. 그렇게 따지면 아버님이랑 어머님은요? 대학 안 나온 아주버님은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하고 있잖아. 근데 동서는 본인이 부족한 걸 인정하지 못하고 나한테 시비나 걸어대지? 그 차이만으로도 내가 동서 존중하지 못할 이유는 충분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나는 동서 사람 취급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쁜 사이인 채로 지내보죠. 누가 할 소리. 나도 환영하는 바야. 그렇게 형님이 동료 교수를 데리고 온 자리는 험악한 분위기로 끝이 났고, 남편을 제외한 가족들의 사이에서 저의 발언권은 더욱 힘이 없어지게 되었죠. 형님의 기록이 진짜였고, 저는 괜한 대학 교수를 의심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유치원 교사가 어쩔 수 없다는 둥 험담을 해대는 형님을 무시하면서 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저는 즐거웠고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제게 믿기 힘든 우연이 닥쳐왔습니다. 돌보는 학생 중 하나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방문을 한 일이 있었는데 삐에로 분장을 하고 공연을 하고 있는 남자가 어딘지 낯이 익은 겁니다. 어라, 교수님 아니세요? 교수님이 왜 여기에 있으세요? 아, 제가 삐에로 역할을 잠깐 해보고 싶어서요. 인문학과 관련된 실습이랄까? 그런 체험의 의미로. 그런 것 치고 되게 풍선도 잘 보시고 능숙하게 잘하시던데요? 그리고 교수님이시라면 지금 한창 수업할 시간 아니신가요?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 시간에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으신가요? 제가 휴일을 받아서요. 원래도 제가 이것저것 골고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봐야 하기도 하고요. 정 교수가 아직 아니다 보니 시간도 남기도 해서요. 얼마 전에 형님이랑 방문했을 때는 최연소 정교수라고 자랑하지 않았던가요? 아, 제가 그런 얘기도 했나요? 사실대로 말해. 당신 교수 아니지? 대학 교수 사칭죄로 경찰에 쳐넣기 전에 똑바로 말하라고. 아이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부탁을 받아서 연기를 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 일인 줄도 몰랐고요. 그런 일인 줄도 몰랐다고요? 옆에서 장단 맞추면서 교수인 척 형님 띄워주고 본인도 교수라면서 이것저것 어려운 얘기들 늘어놓으셨잖아요. 저는 그거에 깜빡 속았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게 그런 상황인 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맞장구 치고 대본대로 연기하면 된다고 해서 돈도 정말 얼마 안 받았습니다. 고작 해야 30만 원밖에 안 받았어요. 30만 원씩이나 받았다고요? 하, 완전 작정하고 저한테 사기를 치셨네. 형님이 대학 교수라고 했던 것도 그럼 사기 맞죠? 아니,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말하는 거 보니까 딱 봐도 대학 교수는 아니긴 했어요. 저도 정말 원치 않았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의 생일 파티에 있던 삐에로 형님에게 고용되어 교수 역할을 했던 남자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요. 추궁을 통해 진실의 일부나마 확인을 하게 된 저는 형님이 절대 대학 교수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나를 잡아서 학교에 출근하는 형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로 들어가는가 싶던 형님은 대학교에 딸려있던 평생교육센터로 향하더라고요. 딸아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거기서 학생으로서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뒀고 형님이 교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었죠. 여보, 나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 형님. 아니, 그 여자 대학 교수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대학 교수가 아니라니. 설마 형수님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니까. 그 여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냥 대학교 가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데서 교양 수업 듣고 있더라고. 세상에. 아니, 잠깐만.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하다는 얘기야?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사진까지 찍었어. 이거 봐. 아니, 대학 교수 아니라는 건 당신 말 믿고 알겠어. 근데 대학 교수도 아닌 사람이 매달 그런 돈을 어떻게 따박따박 갖다 바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당신 말에 따르면 수업 듣고 그러느라 일할 시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형수, 형이랑 부모님한테 교수라고 매번 선물이며 용돈으로 환심 사잖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여보, 아무래도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치? 확실히 이상하지?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당신 나랑 같이 그 여자 좀 몰래 따라 붙어보자. 미행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미행을 당연히 해야지. 지금 우리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야. 아주버님도 알 건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시부모님도 속아왔다면 진실을 뭔지 파악할 권리가 있다고. 당신 오늘따라 말이 유창하네. 어째 신나 보이기도 하고 혈색도 좋다? 신이 난 게 아니라
나는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야. 당신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준다고 하기만 해봐. 알겠어, 도와줄게. 내가 뭘 하면 되는데? 결국 남편과 저는 형님을 몰래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밤에는 룸살롱 같은 데서 출근을 하면서 술집에 술집 여자로 일을 한다는 충격적인 진실 또한 알게 되었죠. 심지어 술접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손님과 2차까지 하며 몸까지 팔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 경악할 만한 사실에 저는 놀라면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폭로해야 될까 고민이 되었는데요. 아주버님이 상처를 받을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감쪽같이 숨기면서 저희 가족들을 기만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컸습니다. 물론 저에 대해서 매일같이 차별적인 발언을 해왔던 행동들 역시도 화가 났지만요. 벼르고 있던 제게 얼마 지나지 않아 기회가 왔습니다. 동서, 가족 모임에 또 이렇게 아득바득 참여를 했네. 나한테 쪽 한 번 팔리고 다시는 얼굴 안 비칠 줄 알았더니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사람이 염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내가 대학 교수인 거 증명해줬잖아. 사람 의심하다가 걸렸으면 그걸로 호되게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로 그런 식으로 사람 음모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그랬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냐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는 미안하다고 할 마음도 없고 형님 앞으로 인간 취급할 생각도 없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궁금하세요? 아니다. 됐어. 동서가 어차피 하는 얘기라고 해봐야 괜한 트집에 꼬투리 잡기뿐이겠지. 말 섞으면 괜히 밥맛만 떨어지니까 저기 화장실 가서 혼자 처먹어. 나는 동서 꼴 보기 싫다고 했고 분명히 경고했다. 네. 대단한 교수 나으리 분부대로 합죠. 반응이 왜 이래? 동서 뭐 약 같은 거 잘못 먹었어? 서방님, 동서 낯술이라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형님 하는 꼴이 하도 우스워서 장단 맞춰드린 거예요. 대학 교수인 척하면서 그동안 유세 떠시는 거 많이 고생하셨다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게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대학 교수인 척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겁은 안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대담한 거짓말을 하신대? 동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며칠 전에 데리고 온 가짜 대학 교수 말이야. 그 새끼가 다 토로했거든. 대기 대학 교수 아니라는 거. 또 어디서 가짜 돈 주고 사람 매수해서 거짓말로 사람 모함하려는 거구나. 어머님, 아버님, 이런 얘기 듣지도 마세요. 형님은 시부모님을 방으로 모시고 가려고 허둥지둥 거렸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죠. 남편까지 나서서 가세해줬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하고 사실대로 다 털어놓으시죠. 저랑 집사람이 다 봤습니다. 여기 사진까지 다 증거로 있다고요. 술집에 들어가서 술 팔고 그리고 다른 남자들한테 몸까지 팔았지 않았습니까? 이래놓고 저희 형 얼굴을 매일같이 마주 보실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십니까?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말한 것만도 모자라서 대학 교수라고 유세하면서 제 마누라 핍박하셨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요.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러냐고. 너 다 들켰으니까 네 입으로 다 실토해봐. 네가 저질렀던 잘못들 다 실토하라고. 나는 죄가 없어. 그냥 내 남편이 첫 만남부터 대학 교수 같다고 착각을 하길래. 지적인 여자가 취향이라고 하길래 나도 장단을 맞췄을 뿐이라고. 기대에 부응해 준 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형이랑 아버지 어머니 지금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동서.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정말로 동서한테 앞으로는 괴롭히지 않을게. 학벌로 사람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 무시할 학벌이나 되시고요. 저는 형님이 사람 무시했다는 것보다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 거짓말했다는 게 더 소름 돋네요. 그런 사람 제 가족으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용납할 마음 없어요. 결국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아주버님은 크게 한숨을 내쉬시고는 형님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 역시도 나날이 수위가 높아지고 선을 넘는 형님의 발언과 행동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더군요. 무엇보다 몸에서 술 냄새가 부쩍 풍겨 의심이 되고 있었던 차. 이렇게 폭로가 되니 참지 못해 손을 댄 거라 했는데요. 결국 대학 교수라고 사기를 치고
저희 가족들을 기만해왔던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위자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해왔던 거짓말에 본인이 심취했는지 그 뒤로도 자신이 대학 교수라고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다가 최근에는 철창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버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결국 본인의 죗값을 치른 것일 뿐이니 불쌍하게 여길 여지는 전혀 없었죠. 이상으로 대학 교수랍시고 유치원 교사였던 저를 무시해 온 여자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진실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살아왔는데요. 나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이혼하게 된 전 남편이란 사람은 저를 기만하고 사람을 등쳐먹을 궁리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 남편과 헤어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빠, 식당을 갑자기 접게 됐다니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됐다. 네 오빠랑 언니들도 다 반대하기만 하고 하나같이 이 아빠 건강 걱정하는 것들은 없더구나. 자식들을 애써 키워봤자 헛되다는 거를 이제 알았다. 어떻게 아파진 이 애비 모시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니? 다들 놀라서 그런 거겠지. 아빠 건강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 나도 아빠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네가 나 모시기라도 할 거냐? 지금 박서방이랑 같이 살면서 좁은 집에서 형편도 빠듯하다며. 박서방이 그래도 나한테 사업 도움받고 빚진 게 있으니까 어쩌면 도와줄지도 모르겠다만. 남편 뜻도 중요하지만 나는 아빠 건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나랑 언니, 오빠들은 물론 남편까지 도와준다고 애썼잖아. 그 은혜 이제 나라도 갚아야지. 솔직히 말해서 나 돌보겠다고 빈말하는 놈들도 없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너는 그래도 아빠 건강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해주니 마음이 많이 놓이는구나. 고맙구나, 우리 막내딸. 아빠 건강 회복될 때까지 내가 반드시 모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도 받은 도움이 있는데 설마 거절하지 않을 거야. 그래, 박서방 솔직히 사업할 깜냥 아니라고 내가 말하면서 지원 못 해준다고 할 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잖니. 그래서 몇 천만 원이나 쾌척해줬는데 이제 와서 외면하면 사람도 아니지. 하지만 내 딸 기억해 두거라.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언제 나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장 힘든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해. 그때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니까 말이다. 아빠 많이 상심했었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몇 없었다며? 10년지기 친구라는 것들도 다들 자기 사정만 힘들다고 할 뿐 나서서 한 푼이라도 보태주는 애들이 없더구나. 나는 지들 힘들다고 할 때 돈도 빌려주고 어떤 때는 거저주기도 했었는데 내심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상심에 잠겨있는 아빠의 말을 듣자 건강도 잃고 사업도 망한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었는데요. 서울의 중심가에서 큰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던 아빠는 건강의 악화 문제로 사업을 접게 되었고 투자한 것까지도 실패하게 되었다면서 저와 언니, 오빠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다들 난리가 났고 그런 아빠를 외면했습니다. 5명이 넘는 언니들과 오빠들은 아무런 짝에도 쓸모가 없었는데 그런 가족들의 반응보다도 더욱 매정하게 느껴진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여보, 아버지 모시면서 당분간 내가 건강 돌봐드려야 될 것 같아. 당신도 도와줄 수 있지?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면 어쩌라고?
나도 의류 쇼핑몰 한다고 바쁜 사람이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인데 집에서 장인어른 눈치나 보라고? 아빠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모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은 그냥 평상시처럼 행동하면 된다니까. 자기야, 개미 새끼 한 마리만 집에 있어도 신경이 쓰이는 게 사람 심리야. 그런데 개미보다 훨씬 덩치 큰 장인어른이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 장인어른 사업 망하고 건강 잃으신 거는 물론 안타깝게 생각해.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남의 집에 들이닥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자기야, 잘 생각해봐.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자기자기 하지 말고 평상시에 좀 신경을 써봐. 솔직히 당신이 그동안 받은 도움을 생각해봐. 은행에서도 대출 안 된다고 할 때 급한 돈 빌려주고 당신 챙겨줘서 사업 회생시켜준 사람이 우리 아빠야. 그런 아빠를 당신이 지금 외면하겠다는 거야? 외면하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가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 안 된다는 거지. 당장 나도 지금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 처지잖아. 그런데 장인어른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삶이 고달프겠어. 기본적인 상식이잖아,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와준 아빠를 버리겠다는 거잖아. 야, 솔직히 우리 까놓고 얘기를 하자. 너 가족들이 다 장인어른 버렸다며? 네 언니 오빠들 하나도 돌보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 우리가 굳이 착한 척 할 필요가 있어? 막말로 물려받을 거라도 있으면은 착한 척 할 만 하겠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게다가 너랑 나랑 이혼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그 얘기도 하려고 했어. 솔직히 난 당신이 나랑 이혼한다고 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어. 당신 사업 돕겠다고 내가 대출까지 해서 당신 도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부부 사이인 것 때문에 괜히 당신도 피해받을까봐 이혼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빠도 못 돌보겠다. 빚도 같이 못 갚겠다. 당신이 대체하는 게 뭐야? 돈을 벌잖아, 돈을.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태클만 걸어? 너는 왜 내 인생을 자꾸 고달프게 만들려고 그래? 결혼한 5년 내내 너랑 살면서 속이 뻥 뚫린 기억이 하루가 없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 지치게만 하는지 몰라. 당신이 날 지치게 했잖아. 의류 쇼핑몰 그거 한답시고 나한테 대출하게 만들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아빠 도움까지 받은 거잖아. 그럼 은혜를 갚아야지. 이제 와서 아빠 버리겠다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랑 이혼해서 빚까지도 모르는 채 하시겠다? 당신이 정말 사람이니? 내가 다 설명했잖아. 혹시 내가 파산하게 될지도 모르고 당신도 그쪽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 상황이니까 이혼하는 게 좋다고. 이런 문제를 부부가 신뢰를 가지고 역할을 분담해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부부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답이 이혼이라 이거야? 당신이 파산을 하건 내가 파산을 하건 둘이 갈라서는 게 답이냐고. 함께 극복해야 되는 게 답 아니고? 우리 영리하게 생각을 하자. 둘 다 망하는 것보단 낫잖아. 왜? 누가 주변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 도와준답시고 빚보증 서지 말라고 하잖아. 연대 책임으로 같이 죽느냐? 아니면 저쪽이 죽더라도 나는 사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일이지 않나? 너가 그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판단 못하고 아버님만 싸고 돌면 해결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아빠 문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정말 당신이란 사람한테 실망이야. 남자도 아냐, 당신은. 그래. 나도 더 얘기하기 싫어. 닥치고 그냥 이혼 도장이나 찍자고. 어휴, 답답해. 너 설득하는 거 이제 나도 지쳤다고. 그렇게 남편은 얘기를 하던 도중 화를 내면서 이혼이나 하자고 결론을 멋대로 내려버리더군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믿고 대출까지 했었던 저였지만 많은 빚이 생긴 데다 몸이 아픈 아버지까지 돌보게 되어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두고 남편은 집 하나는 건사하게 해주겠다면서 그리 넓지 않은 집에 아버지와 저를 살게 하고 본인은 사업을 일구어 나가겠다고 했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서 배상을 받고 싶기도 했지만 남편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것도 빤한 상태였던 데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던 상황인지라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더군요. 박서방,
아니, 그 자식이 언젠가는 너 배신할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 볼 때부터 약삭빠르게 눈을 굴리는 것이 관상부터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 아빠도 참. 자꾸 그렇게 전 남편 욕하면서 나 위로해 줄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고 내 탓이다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야. 그래. 그래도 좋게 생각하렴. 인간이 바닥을 찍었을 때야 본성이 나온다고 하지 않니? 그 자식 본성이 딱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게지. 네 언니 오빠들만 봐도 그랬고 차라리 이렇게 끝맺는 게 잘된 일이다. 아빠, 다들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오전 오후에는 아빠 돌보다가 저녁에는 식당 일을 할까 싶어. 괜찮겠니? 힘들 텐데. 그동안 주부로서만 살아오면서 너무 힘든 일 안 겪어봤고 사람 보는 눈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빠가 사업 잘한다는 것만 믿고 그저 귀하게만 자란 막내딸이잖아. 나도 이제 좀 더 강해져야지. 식당 일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조금 더 쉬면서 찬찬히 알아보지, 그러니. 요즘 직업훈련 같은 것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전혀 전공하지 않은 오빠랑 언니들도 식당 물려받겠다고 나설 때 있었잖아. 그때 생각하면 나도 뭐 배워서 못할 거 없지 않을까? 또 아빠가 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일벌레 빨리 되는지 알려줄 수도 있는 문제고. 당장 먹고 살 일이 급하니까 일단 일부터 시작해보고 아빠가 말한 쪽으로도 생각해볼게.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못나서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고. 아니야. 아빠가 솔직히 어떻게 망했는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줘서 언니들이랑 오빠들이 화냈었잖아. 나도 많이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힘든 순간에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 나도 남편이랑 우여곡절이 많았어. 이혼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묻는데 그런 거 다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우리 막내.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할 게 뭐야? 사업 실패한 게 뭐 또 미안할 일이라고? 그동안 엄마 없이도 우리들 부족함 없이 키워줬잖아. 그게 대단한 거지. 언젠가는 너한테 편하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오겠지.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다요. 이 아빠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니까. 하여튼 아빠도 참. 그렇게 저는 아빠를 돌보는 한편 식당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언니와 오빠들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는 것은 물론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따져봤지만 본인들 먹고 사는 형편이 힘들다면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아버지도 많이 씁쓸해 하셨는데요. 이런 와중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헤이, 전 와이프. 우리 이쁜 자기. 아무래도 집을 빼줘야 되겠어. 집을 빼달라니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돈이 필요하거든.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고 이때 딱 기회를 붙잡아야만 모두가 잘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남자가 한 입으로 지금 두말하는 거야? 그리고 전에도 말했잖아. 침몰하는 배에 같이 빠지느니 누구라도 사는 게 낫다고. 망해가는 사업 살리겠다고 집 팔고 나면 나랑 아빠는 어떻게 사는데? 아니, 이번엔 정말 잘 풀릴 수 있다니까. 왜 사람 말을 안 믿어? 너 그리고 솔직히 나랑 살면서 주부로서 한 게 뭐 있냐? 네가 남편 기 살려주고 내조 잘하고 했었으면 이미 성공했어. 그런데 너가 주부로서 일하면서 딩가딩가 놀기만 하고 나태하니까 나도 기운을 못 받아서 망한 거 아냐. 따지고 보면은 네 탓이 90% 이상을 넘는다니까. 기가 막혀서. 할 얘기가 그게 다야? 나 당신이랑 이혼하면서 재산 받은 거라고는 이 집밖에 없어. 그런데 이 집마저도 넘겨주고 나면 나는 당신이랑 같이 살면서 남은 게 뭔데? 야, 왜 이렇게 사람이 계산적이냐? 한때 우리 좋았던 시절도 있잖아. 그리고 이 문제 잘 해결되면 다시 합칠 거고. 당신이 합친다 뭐다 말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럴 마음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뭔 소리야. 그럴 마음이 없다니. 나는 자나 깨나 자기 생각뿐인데. 그런 사람이 카톡 프로필 사진은 다른 여자랑 껴안고 있는 걸로 잘도 바꿔놨더라. 사업적으로 이혼 결정한 건 줄 알고 난 당신 처음에는 믿으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당신 말 더는 못 믿겠어. 야, 그거는 당신이랑 나랑 위장 이혼한 것처럼 보이게 되면 문제 생길까봐 미리 수를 써놓은 거야. 적군을 속이려면 아군부터 속여라 그런 말 몰라? 너까지도 일부러 속인 거라고. 내가 마음 아프지만 다른 여자랑 친한 척 굴고 있었던 거잖아. 왜 떡하니 그런 사진을 프사로 남겼겠냐? 뻔히 네가 볼 거 알고 있었는데. 헛소리 하지 마. 어딜 끝까지 거짓말이야. 내가 봐도 상관없었기 때문이겠지.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너 일단 정말 오해 풀고 잘 생각해봐. 괜히 법적으로 우리도 얽히는 일 생기고 싶지 않잖아. 집정 팔기 어려우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만 어떻게든 융통해서 보내보고 사업 망했다고 해도 아버님이 그래도 벌 던 사이즈가 있는데 이름으로 대출받고 이런 거 가능할 거 아니야. 잘 꼬드겨 보라고 좀. 난 당신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꺼져. 야, 너 진짜 후회한다. 나중에 내가 성공했다가 잘 풀리게 돼도 너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고. 괜찮겠냐? 꺼지라고 했어. 꺼져 좀. 전 남편이 연락을 취해오더니 집을 팔고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저로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환멸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가족들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어쩜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 뿐인가 싶었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있으시더니 문득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딸, 사실 나 사업 망한 거 아니다.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니? 그럼 설마 잘 풀릴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안 망했는데 망했다고 너희들한테 거짓말한 거다.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면 건강 악화돼서 사업 접게 됐다는 말이 죄다 거짓말이야? 건강이 악화된 건 맞지만 사업은 매각한 거고 다른 곳에 자리 잡기로 했어. 더 좋은 목에 자리 잡아서 크게 열 거니까 망했다기보다는 회복해서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인 거지. 그러면은 오빠랑 언니들이랑 나한테는 왜 그렇게 말한 거야? 왜 망했다고 하고 투자도 실패했다 한 거냐고. 우리 대가족 건사하느라 내가 힘들게 달려왔잖니. 니들 엄마 떠나고 나서 내가 어린 것들 키운다고 돈 버는 거에만 열중했더니 제대로 사랑도 주지 못했고 돈으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들다 보니 결국 가족이라기보다는 돈과 돈으로 얽힌 관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지 않니? 몸이 아픈데도 찾아오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구나. 정말 내가 바닥을 쳤을 때,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거르고 걸러서 남는 그 사람들만 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다. 세상에 아빠. 그러면 이때까지 나한테 했던 말들도 다 그런 뜻이었어? 언젠가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던 게 그런 얘기였냐고. 그래, 너가 식당이라면서 모진 고생하면서도 이 아빠 원망 한마디를 안 하더구나.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 너한테만이라도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아니야, 아빠. 듣고 보면 아빠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가.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속아서 대출만 받고 아빠한테 손 벌리기만 했던 못난 딸이잖아. 자기 힘으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아빠가 해준 것들로 살아가면서 풍족하게만 지냈던 철없는 막내딸이 나야. 대학교 졸업하고도 자리 못 잡고 아빠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편하게 인생 산 대가 치른 거지. 그리고 아빠 말대로 사람이 바닥을 쳐야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 남편이란 사람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도 덕분에 알게 됐으니 오히려 잘 된 일이지. 그 자식이 너한테 했던 말들 이제 갚아줄 때가 되지 않았겠니? 아무리 인간이 염치가 없어도 너랑 나랑 살고 있는 이 작은 보금자리까지 팔아치우고 자기한테 보태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 나도 그 얘기 듣고 정말 눈앞에 있었으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치고 싶더라. 아빠, 이제 건강만 회복하자. 그러고 나서 식당 차리게 되면 내가 거기서 뼈를 갈아서라도
열심히 일을 할게. 나 이제 식당 일에 자신도 붙었고, 아빠 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 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다. 네가 내 사업 물려받아야지. 내가 모든 거를 너한테 전수해주고 그러고 나서야 죽을 테니까 너는 절대 걱정하지 말거라. 아빠, 우린 힘든 일 많았었지만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아빠 건강에 신경 쓰고 앞으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말고 여유를 갖고 살자고. 네 말이 100번 맞다. 우리 막내딸한테 또 한 번 이 아빠가 배우는구나. 그렇게 아빠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사업이 사실 망하지 않았다는 진실까지도 들을 수 있었던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하루하루 힘들다고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큰 동아줄이 내려온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아빠는 건강을 회복하게 됐고 전보다 더 큰 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소식을 어디서 들은 것인지 다시금 제게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자기 아버님 사업 재개 축하해. 난 진짜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니까.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장모님도 없이 홀로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리고 일하신 철인이시잖아. 진짜 믿고 있었어. 헛소리하지 마. 그런다고 떨어질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미 오빠들이랑 언니들이랑 아빠한테 와서 울며 불며 사정도 하고 갔거든. 근데 친자식이라도 가차 없더라. 힘들 때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 사람들한테 아빠가 왜 도움을 베풀어야겠냐고 하시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말 아냐? 야, 이러지 말자. 내가 홧김에 막말하고 나쁜 말도 뱉는 사람인 거 알잖아. 돈 때문에 우리 끈끈한 사이가 깨져서야 되겠어? 자기가 이러면은 나 마음이 정말로 찢어진다. 마음 찢어지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새 애인이랑 히덕거리고 있더만. 프로필 사진에도 나 열받으라고 남겨놓은 것들 죄다 봤거든. 당신이라는 사람은 변할 리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 사실 똑똑하게 알게 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아버님 도움 받을 필요 없어. 사실 사업 이미 회복했고 쇼핑몰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어. 광고도 찍고 있을 정도라니까? 아이고, 그러셔? 하는 사업 번창하시길 바랄게요. 이만 끊어. 여보. 아니, 자기야. 나 사업 진짜 회복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념으로 다시 결혼하자. 앞으로 내가 당신 눈에서 눈물 흘릴 일 절대로 없게 해줄게. 앞으로 행복하게 해준다고. 난 네가 없는 게 제일 행복해. 이 미친 쓰레기 새끼야. 뭐? 야,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5년이 지났어. 그런데 잠깐 떨어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하냐? 너 애인 생겼냐? 헛소리하지 마. 애인은 네가 생겼지. 그래. 너 어디 딴 남자가 생긴 게 확실하구만. 야, 너랑 나랑 위장으로 이혼하긴 했어도 여전히 부부 사이야. 그런데 감히 나를 기만하고 그새 또 딴 놈을 사귀고 있었다고? 야, 이 미친년아. 나는 식당 일 바빠서 연애질할 시간도 없거든요. 그리고 너랑 내가 왜 위장이혼이야. 그냥 이혼한 거지. 진짜 마음 한 번만 돌리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로 잘해준다잖아. 나도 성공했다니까? 장인어른 도움 필요 없이도 이제 자립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각자가 잘 살자고. 왜 자꾸 질척거리고 난리야. 짜증나게. 자꾸 연락하면 신고할 줄 알아. 여보 자기야. 우리 자기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제발 다시 생각해봐. 그렇게 매달려오는 전 남편의 구애를 걷어차버린 저는 아버지를 도와서 식당 일에만 매진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식당을 물려줄 후계자로서 저를 이미 점 찍어둔 상황이었고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 때 가족을 외면하고 돌봐주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에 꺼지라는 아버지의 분노에 대꾸할 말도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뻔뻔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꺼지라고 한 이후에도 종종 식당에 나타나서 제게 재결합을 하자면서 치근덕거려 왔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 아버지가 칼을 갈고 있다가 결국 나서게 되었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힘들다고 부인 버리고 이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재결합 소리를 하냐? 장인어른. 장인어른까지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혼한 거는 전략적인 이혼이었어요. 위장 이혼이었다니까요. 괜히 누군가가 파산하거나 이럴 때 부부 사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놈이 이혼해놓고 이제까지 다른 사람 만나면서 탱자탱자 연애 생활이나 즐기고 있었냐? 너가 하는 짓거리 우리 딸도 알고 나도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말했지만 남을 속이려면 먼저 자기 편부터 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집사람밖에 없다고요. 헛소리 마. 너 이미 다 들통났어. 이미 새 살림 차린 것도 아빠가 조사해서 다 밝혀냈다고. 그것조차도 남들 속이려고 그런 거야. 우리 계약상으로만 결혼한 거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그 여자한테 내가 다달이 돈 주면서 가짜로 결혼 생활 유지해달라고 한 거라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없는데 뭔 가짜로 결혼까지 하면서 난리인데? 네가 무슨 첩보원이라도 되니?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더 창피당하기 전에. 내가 여기서 더 창피당할 일이 뭔데? 나 정말로 떳떳한 사람이야. 당신이랑 장인어른한테 한 점 부끄러움도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자네 조사해뒀다고 말했잖아. 그랬으면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아야 될 텐데. 장인어른 저 조사에서 뭐 나온 거라도 있습니까? 저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올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그냥 사는 망난이겠지. 지금 결혼한 와이프한테도 현혹해서 광고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그쪽한테도 또 대출 내게 해서 사업 잘 나가는 척, 회복한 척 광고에 대고 나한테도 재결합 빌미랍시고 찾아온 거잖아.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라. 앞으로 또 식당에 찾아가서 이러면 영업 방해죄는 물론 지금 와이프한테도 알려줄 거니까. 자기야, 사실대로 내가 다 고백할게. 정말로 내가 지금부터는 진실만 말할 테니까 좀 들어줘. 내가 실은 사채를 썼는데 아주 위험한 놈들이라서 나 쫓아다니고 있어. 그 사채 빚 가지고 도박했는데 불리는 것도 실패해서 장기까지 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랑 장인어른이 안 도와주면 나 회생할 수가 없어. 지금 나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안 건져주는 격이라니까? 나 이대로 정말 죽어야 만족하겠어? 당신이란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거짓말하면서 나랑 아빠 이용해 먹으려는 거 알게 된 마당에 잘된 일이다 싶네. 제발 이대로 죽어주라. 제발 좀. 여보, 나 정말 잘할게. 자기야, 제발 이러지 말라고. 나 정말 죽게 생겼다고. 나가라고, 이 자식아 나가. 얘들아, 이 인간 좀 당장 끌어내. 내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놈 마누라한테도 알릴 테니까. 결국 직원들의 제지와 함께 쫓겨나게 된 남편. 그 뒤로도 저를 찾아왔다가 마누라에게 들킨 것은 물론 경찰에게 경고까지 받고서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문자로 연락을 해오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해 오고 있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엇보이니 도움을 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식당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며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버지와 저는 뼈저리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탐욕스런 이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단순히 우직하게 성실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도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